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명칠입니다. 전기를 혹시 처음 배우기로 결심하셨나요? 드디어 여러분들 첫 걸음을 떼셨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기공학을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훌륭한 에너지를 이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흥미롭고 재미난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꼭 전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단위를 몇 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무게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고 키는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듯이 이 전기공학에서도 무수히 많은 단위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9개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혹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더 즐겁고 더 재미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전압입니다. 아마 이제 전압이라는 것은 꼭 전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던 단위일 겁니다. 우리는 영어로 이걸 볼테이지라고 하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죠. 220볼트, 110볼트, 그리고 22.9 킬로볼트. 이 킬로라고 하는 것은 공이 3개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2.9 킬로볼트라고 하면은 22,900볼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영어 대문자 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 이렇게 대문자 V가 붙었다면 전기에서는 이마만큼 전압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0볼트보다 220볼트는 전압이 몇 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2배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220볼트에서 22,900은 맞아요. 한 100배 정도 전압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이 전기적인 압력이 세다고 생각해도 돼요.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는 1.5V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건전지를 쓸 때는 1.5하고 이렇게 볼트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전기공학자들은 이렇게 숫자 뒤에 V가 들어가면 전압의 크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류입니다. 우리가 electric current라고도 부르는데요. 얼마나 이 전기가 많이 흐르느냐, 그렇게 그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 양을 일종의 리터로 계산한다면 이 전기는 바로 그것이 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암페어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A가 흘렀습니다. 혹은 50A가 흘렀습니다. 혹은 15mA가 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의 양이 얼마만큼 흘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단위가 킬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kA 정도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1000A 정도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제 밀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0.0015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mA가 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0.03A가 흘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류의 단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흘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항입니다. 얼마나 전기 흐름을 잘 방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막고 있느냐,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저항입니다.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쪽 뚫린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오메가라고도 쓰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전기를 더 많이, 더 크게 방해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자, 15옴 정도
그리고 여기에 0.25옴, 그리고 여기에 1kΩ 정도 됩니다. 1kΩ은 1000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방해하는 것이 여기는 10개가 있다, 여기는 0.2개가 있다, 여기는 100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항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전기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느냐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세 가지가 바로 전기에서의 3대 요소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 두 번째는 전류, 세 번째는 바로 저항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전력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얘가 일을 했느냐, 그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와트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기호로 대문자 W를 사용하는데요. 자, 예시는 예를 들어 100W짜리가 있습니다, 혹은 뭐 30W짜리가 있습니다, 혹은 1kW가 있습니다, 혹은 1kW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전구라든지 혹은 가전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몇 킬로와트, 뭐 몇 100와트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그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력이 크면은 이 전기요금도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전력이 크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100W보다는 예를 들어 200W가 당연히 2배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2배로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전열기구, 다림이라든지 히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력이 굉장히 크죠. 자, 여기서 이야기한 것 네 번째 뭐였었죠? 바로 전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전 용량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조금 생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 부르는데요. 단위는 바로 패럿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거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기호로는 F입니다. 얼마나 전기를 더 잘 모을 수 있느냐, 그 정전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저금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혹은 물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뭐 물탱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자, 이런 생각도 직관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패럿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자, 10패럿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전기적으로 1패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여서 우리는 10패럿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마이크로 패럿은 0.00001 패럿이 되는 건데요. 자, 보통 우리는 이제부터 100 마이크로 패럿 혹은 1 피코 패럿이라는 걸 또 많이 들을 겁니다. 그 피코라는 단위도 굉장히 작은 단위죠. 자, 1 피코 패럿, 자,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요 마이크로 단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것의 숫자가 클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덕턴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문자 H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게 되면 얼마나 이 전기를 자기장으로 혹은 자기장을 이렇게 전기에너지로 더 많이 잘 변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에너지가 흘렀을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는데요. 그 자기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뭐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변신 능력이죠, 일종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도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헨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헨리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단위는 이렇게 밀리 단위를 씁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래서 10 밀리 헨리 그러면은 0.001 헨리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0.01 헨리죠. 자, 0.01 헨리를 말하는데 10 밀리 헨리거나 혹은 200 밀리 헨리, 0.2 헨리를 말하죠. 자, 이렇게 보통 밀리의 단위를 많이 쓰는 것을 지금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전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C라고 하는 기호가 투박하게 있게 된다면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는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쿨롬이라고 이렇게 미음 받침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읽을 때는요. 자, 1 쿨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20 마이크로 쿨롬, 그다음에
100 마이크로 쿨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량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전기량이 이 전하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 전하의 량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일종의 우리가 뭐 물로 생각하면은 물 방울의 개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물방울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혹은 이게 원래 쭉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량을 띤 전하의 개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물방울의 개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전기량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전류의 크기가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파수입니다. 자, 주파수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읽을 때는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기호로는 이렇게 H하고 Z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원, 즉 220V의 주파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바뀌는지를 생각한다면 1초, 초당 몇 번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로 나타내고요. 자, 우리나라는 60번 바뀌기 때문에 60Hz를 씁니다. 또 세계적으로 60Hz와 50Hz를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듣는 라디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102MHz, 97.5MHz, 자 2.4GHz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메가는 10의 몇 승이에요? 자, 6제곱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가는 10의 9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광역 주파수, 그 무선 통신 주파수 때 이런 거 타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기가 정도급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FM 라디오 같은 거 보게 되면 요 메가헤르츠 정도까지 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유전율입니다. 자, 유전율은 제가 9번째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8개보다는 조금 중요도는 덜하지만 어쨌든 9개에 왔으니까 이 베스트 9 안에는 드는 겁니다. 자, 유전율은 우리가 패러드 퍼 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수하게 이 말 뜻만 해석해 보게 되면은 미터당, 어떤 단위 길이 당 패러드, 정전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해서 나중에 우리가 커패시터 같은 것들 다룰 때 분명히 많이 쓰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패러드 퍼 미터로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20 패러드 퍼 미터, 그 다음에 100 패러드 퍼 미터, 2000 패러드 퍼 미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이 패러드 퍼 미터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9가지 필수 단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실 전기공학을 쭉 공부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그래도 이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변형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전기 공부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길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초 하나씩 제대로 쌓음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기 공부가 더 멋진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처음에는 많이 겁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다산에듀의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